오늘은 광명을의 출사표를 던진 영입 인재입니다. 김남희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하겠습니다. 광명을 김남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딱 들어오시는데, 네. 이 정말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네. 복장과 그다음에 네. 목소리 톤과 네. 얼굴 표정으로 오셨어요. 네, 네. 아침부터 열심히 예. 피켓팅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열심히 뛰다가 저희 네. 오마이TV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오마이TV 처음 출연하신 거잖아요. 네, 처음 출연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인재영입 김남희입니다. 저는 복지 분야, 인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고요. 이번에 광명을에서 경선을 하게 됐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떨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떨리시죠? 아무래도 현역 의원님과 정치 신인을 네. 1대1로 대결을 시킨다니 사실 굉장히 네, 놀랍고 놀랍고. 또 저를 얼마나 예. 대단하게 보셨으면 이런 일을 시키셨나 아.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되고 하지만 네, 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다. 네. 그 마음가짐으로 네. 지금 뛰어드셨는데 네. 지금 이 지역이 결정된 게 며칠 안 됐죠? 네,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으셨어요. 네, 네. 아니 그럼 당과 여러 가지 뭐 얘기하고 상의를 또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이제 영입 인재들이 왔지만 어. 당에서는 기존의 의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입 인재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근데 광명을 봤는데 갑자기 제가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사촌과 그 고모님이랑 살고 계시는데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교육과 복지 쪽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보육 문제, 교육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광명이 또 그런 도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 왠지 좀 젊은 정치가 필요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네. 제가 과감하게 네.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모르고 저는 도전해 보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어. 네,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목요일 밤에 전화 받고 네. 예, 결심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다음 날 금요일에 바로 이제 광명으로 가신 거예요? 네, 제가 진짜 혈혈단신 네. 아무도 도와주는 분 없이 금요일 광명에 도착했어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예.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도와주고 뭐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네, 지금 현역 의원님에 대해서 네. 문제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어, 생각보다 많았고 예. 좀 새로운 정치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로 연락을 주셔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같이 그 광명에서 예비 후보로 뛰셨던 김혜민 후보님과 또 좀 지난 다음에 양이원영 후보님이 네. 연락 주셔서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네, 예비후보들이. 너무 힘드셨지만 네. 그래도 김남희가 와서 잘 될 것 음. 같다. 그러면서 승복하시고 당을 위해서 저를 밀어주시겠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와. 그것도 너무 감동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그리고 또 한 분이 예비 후보님이 한 분 더 계신데 강신성 위원장님 네. 그분도 오늘 뵙기로 했는데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구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 광명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저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 이제 부름을 네. 받고 네. 지역으로 내려갔더니 네, 정말 혈연단신으로 갔는데 네, 네. 도와주는 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네요. 네, 네, 갑자기 모였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또 양희원영 후보님께서 내가 쓰던 선거 사무실 써라. 그래서 공간도 그래요? 생기고 야, 이거 뭔가 그리고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 얼떨떨한데요. 예. 지금 사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3일밖에 없어요. 그죠, 경선 이번 네, 주니까. 예. 금요일이니까 화수목 3일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시간이 없네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음. 보면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볼
그런 그러니까 주변 분들의 응원 때문에 힘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아, 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긍정적인 이제 네. 생각으로 돌파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그러면은 지역에서 인사 좀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아침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철산역 이번 출구 앞에서. 철산역. 근데 또 아는 분을 만났어요. 제 지인이 지인을? 네 살고 계시는 분도 오고 또 와가지고 꼭 잘해봐라. 구태 정치 안 된다.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도 있고. 예. 해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아침 인사가 말이 아침 인사지. 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잘 모르던 그 장소에 잘 네.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네.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네. 좀 맞으셨어요? 좀 아, 잘 되던가요? 저 사실 평소에 좀 얌전한 사람인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네. 또 막상 여기 와서 많은 분들 뵙고 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나눠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통통 튈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안 그러세요 아, 평소에? 저요? 예, 잘 네. 웃으시고. 네, 네, 그렇지 잘 않으세요? 웃고요. 예, 대문자 2이기는 합니다. MBTI. 네, MBTI 2이긴 합니다. 네. 그걸로 딱 설명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서 이제 계속 네. 이름을 알리고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광명을 네.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어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어떤 예, 공약, 어떤 약속을 좀 하고 계신지 네.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예. 저는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음, 부모님이 나이 들어 가시는 모습 옆에서 보면서 항상 저희 세대가 느끼는 3040 세대가 느끼는 삼중고 아이를 그렇죠. 키우면서 어려움,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모습 보면서 느끼는 어려움, 나의 삶에 대한 어려움 이런 삼중고를 항상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광명을 보니 광명도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교육과 보육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듣기로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들도 있고 또 교육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 통하기 어려운 부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보육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음,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또 잘 살피고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광명이 좀 많은 분들이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교통 문제가 교통. 굉장히 시급한데 네. 그 광명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지나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광명 갑 지역에 있는 철산역이나 아니면 강 건너까지 지하철을 타러 이동을 하셔야 그렇네요. 되는 불편이 있고 네. 그렇게 충분히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 지역에 뒷받침이 안 되는 지점들도 음. 있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열심히 대안을 모색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뭐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해 오셔가지고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광명에 계신 분들이 네. 이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야라고 하실지 네, 아니면은 뭐 말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이건 뭐 나중에 봐야겠지만은 네, 네,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생각, 네.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네. 그럼 다시 이제 거슬러 좀 올라가서 네. 광명을의 지역에 출마 생각하기 전에 네, 맨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좀 제가 듣고 싶어요. 네, 인재영입 24호로 네, 맞습니다. 영입이 됐는데 네. 원래 뭐 정치하실 생각은 좀 쭉 해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그러세요? 않아요. 예. 저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그러니까요. 해왔고요. 네, 제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줄은 정말 사실 몰랐어요. 사실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네. 대변인 역할을 하시면서 그때 네. 좀 기자들 좀 네, 뵙고 연락을 네, 좀 드리고 맞아요.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네, 이 실제 정치까지 오셨단 네, 말이죠. 네,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제가 예.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입법 활동을 많이 했어요. 같이 공익입법. 협업을 많이 네, 했었죠 또. 공익입법 관련된 네.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는 활동을 하면서 아하.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뼈저리게 의미가- 느낄 것 네, 같아요. 뼈저리게 느꼈지만 제가 그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요. 네. 사실은 작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무슨 네. 사건이요? 하나는 예. 제가 아들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장이 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제 그 저희 아들 학교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
또 이제 운동장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되죠.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이래서 네. 운동장의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1,200명 탄원서를 받고 그 다친 학생들의 사례를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 시의회, 구의회, 국회, 교육감 뭐 이런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결국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예산을 오. 확보하고 이런 네. 일들을 지역 주민들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정치와도 연관이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음. 근데 딱 그 무렵에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혁신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 예.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많은 당원들이 계시고 또 이 당원들이 민주주의와 또 좀 더 좋은 사회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다. 네. 이런 것들 느끼면서 제가 이 당과 함께라면 뭔가 제가 꿈꿔왔던 좀 모든 사람이 더 존엄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네.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영입인재 제안을 네, 그러다가 받으셨겠네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받았는데 네. 글쎄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어쨌든 제안을 받게 되면 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상의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상의 잘 되셨나요? 뭐 다 찬성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네.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인으로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쉽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를 많이 했고 근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아들이 우선 적극 찬성했습니다. 아드님이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없는 게 자기는 더 좋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유, 적극 참 찬성하고 나섰고 솔직하네요. 네. 남편은 좀 고민하다가 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시민운동 하면서 네. 사회를 좋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공적인 활동. 네 있었으니까 음, 진심이 있으니까 잘 해보라고 나중에 격려를 해줬고요. 네. 딸은 아직도 조금 아쉬워해요. 시간은 많이 보내면 좋은데. 네, 지금 엄마를 자주 못 보니까 그래서 정치하면 자기랑 못 놀아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아쉬움을 표시하긴 하는데 몇 그래도 학년인데요, 따님은? 초등학교 6학년이 돼요. 네. 중학교 가면은 또 좋아할 수 있어요. 집에 엄마가 네,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빠랑 아직까지는 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가족들이 그래도 응원을 네. 하고 있다. 네,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영입인재 24호가 돼서 뭐 지역마다 지금 콘서트 하면서 네. 다니시고 계시고 하셨잖아요. 네, 뭔가 좀 밖에서 볼 때와 네, 딱 들어와서 네, 당 행사 또 당원들 만나고 뭔가 좀 차이점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뭘 좀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혁신위원 할 때 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전국 투어 행사를 다니면서 그때 느낀 게 좀 많아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거의 오. 그 일반 당원은 25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5%잖아요. 네. 근데 세계에서 이렇게 큰 정당이 드물 정도라고 해요. 그걸 저는 알게 됐고, 근데 이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열정적이고 당에 대한 애정이 깊고, 하지만 또 당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인 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 마음들을 좀 모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입인재가 된 다음에는 정말 제 인생이 한치 앞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스케줄도 많고 예. 굉장히 정신이 없어서 도와주시는 분 없어요 지금 옆에서. 지금 이제는 이제 꾸려야 되는데. 예, 좀 계시죠. 예, 예, 영입인재 이제 때는. 같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없었으니까 맞아요. 네, 인터뷰도 네, 많고 네. 현장도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는데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구나. 네, 하지만 진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재명 대표는 어떤 얘기를 또 해 주던가요? 따로 네. 만나서 뭐 대화 시간이나 식사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뭐 길게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고요. 네. 네, 근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아무래도 이번에 영입 인재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보다도. 그래서 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 열정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네.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 인재들이 많아서 아, 좀 잘 민주당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인재영입 24호 김남희 변호사, 네. 광명을에 출마한 김남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지금 성진장님께서 반갑습니다. 전초롱님이 응원합니다. 네. 박승찬님이 김남희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면서 응원을 네.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 네, 댓글창에서.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은 응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출마하게 됐는데 네, 결국 정치를 하시면서 또 네,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네, 입법부 역할도 해야겠지만은 행정부 견제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권 뭐 정치하기 전에도 보고 오셨고 정치하면서도 보고 계신데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깊은 분노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요. 분노. 네, 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고 복지나 교육 쪽에 써야 할 돈을 네. 못 쓰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약자 복지를 계속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얘기를 외치고 하는데요. 있는데, 예. 작년에 세수 펑크가 네. 56조가 났어요. 그렇죠.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복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인데 네. 국가 재정을 이렇게 축소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걷어야 한다고 약속했던 세금을 안 걷으니까 원래 써야 한다고 약속했던 그 돈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돈을 안 쓰고 있는가? 네. 그럼 결국 문제 제기를 하기 가장 어려운, 가장 취약한 사람에 대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듣다 보면 원래 했었어야 되는 기관이 막 사라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입을 막고 그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자유를 빼앗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가장 취약한 사람, 가장 취약했지.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들을 축소하고 네. 국가 예산을 망가뜨리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인 것 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도도 몇 차례 됐지만은 네. 멀쩡하게 있던 단체 기관들이 네, 없어지거나 그렇죠. 거기에 예산이 줄어들거나 네네. 그게 모여서 세수펑크의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네.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부자 감세, 그 네. 대기업 감세를 하고 있어서 원래 국가에서 걷기로 한 예산, 그 세수를 제대로 못 걷었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쓴 거예요. 작년에. 근데 그런 것들이 50조가 넘으니까 네. 결국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약자 복지라는 말은 그냥 진짜 레토릭이었던 것 같아요. 레토릭이었다. 네. 결국에는 네. 그 R&D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몇 차례 많이 지적을 해왔지만 그것도 네. 뭐 교육과 네.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누가 과연 과학자가 되고 싶어할까? 맞아요. 누가 이 네. 기초 학문을 연구하고 네.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R&D 예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사실 두 아이 엄마라고 하셨으니까 네. 민생 민심 또 네. 경제 문제 네. 이것도 네. 너무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방송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게 사과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사과는 요즘 잘 못 먹죠. 사과를 못 먹어서 지금 네, 맞습니다.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아, 같기도 하고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화장을 좀 분장을 받아서 그렇긴 네네. 한데 이렇게 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네. 그러니까 과일 네. 못 사 먹고 네. 채소 못 사 먹고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우리 가정주부님들이나 네. 맞벌이 부부나 네. 아이 키우는 분들은 네. 절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엄청 어렵고요. 특히 이제 주변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 정책이 너무 엉망으로 가니까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제 쓸 네. 돈이 없고 네네. 너무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서 네네. 그래서 민생이 이번에는 힘들어서. 반드시 민주당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서 이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